아니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BMW 가솔린 엔진의 제어 방식하고는 이 차는 완전 차이가 있어요. 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저도 놀랬습니다. 지금 보면 볼수록. 근데 이런 자료가 지금 BMW 기술 자료나 이런 거에도 전혀 없고, 서비스 센터에서도 지금 이 내용을 몰라요.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고 구동장치 이상 경고등이 점등됩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포기한 차가 왔어요. 차량은 G01 X3 G바디 모델이고요. M40i. 증상은 시동도 잘 안 걸리고 걸려도 푸득거리고 구동장치 이상 경고등, 엔진 경고등. 지금 이 차 때문에 결국 서비스 센터에서 엔진 컨트롤 유닛, DME, 고압 펌프 다 교환을 했고, 엔진 배선 수압 테스트, 인젝터 수압 테스트, 연료 개통은 싹 다 테스트를 했으나 정확한 원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지금 저희 메카닉으로 입고가 됐어요. 저희 메카닉 인천점에서 진행을 하다가 이거 DME 쪽 문제인 것 같다. 근데 DME는 아직 보증 기간이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로 이관돼서 서비스 센터에서 DME를 딱 교환을 했는데 증상이 똑같고 이것저것 다 테스트를 했으나 증상이 똑같습니다.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지금 점검의 양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단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영상의 양이 좀 방대할 수 있고요. 그래서 1부, 2부 나눠질 수도 있고, 뭐 혹시 알아요? 진짜 쉽게 찾을 수 있을지?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점검 내용들 이렇게 했던 내용들 지금 하나씩 보고 있는데 할 건 다 했어요. 진짜 할 건 다 했는데도 이상이 없다. 연료 저압 펌프 쪽도 다 점검을 했고, 왜 그럴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흡기 온도 센서 플러스 단락, 냉간시에 너무 압력이 낮다, 혼합기가 너무 농후하다, 연료 레벨 센서 좌우, 케이블 단선, 이런 폴트가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연료 저압 펌프까지 전부 다 점검했다고 했으니 커넥터는 분명히 뽑았을 거고, 때문에 생긴 폴트로 보여져요. 이거는 그 연료 레벨 센서 쪽은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혼합기 제어 농후하다는 거하고 연료 고압 시스템이 너무 낮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직분사 타입이다 보니까, 옛날 MPI 간접 분사 방식 같은 경우는 연료 압력이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한 3.5바 정도에서 5바, 그 다음에 뭐 조금 연료 펌프가 두 가지가 있어서 뭐 고RPM에서 더 많은 압력을 쏴주는 그런 차종들도 있었어요. M5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뭐 8바, 9바, 10바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간접 분사 방식.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연료 고압 시스템이 적용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들링 시에 30바에서 50바 정도는 유지가 되고, 악셀을 쭉 전개를 하게 되면 200바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버전에 따라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시동 무릉 걸어서 목표치 압력 30바 이렇게 막 유지가 돼야 되는데 한 4, 5바 정도밖에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연료 저압 펌프의 압력으로만 공급이 되니까 얘가 읽고 있다가 야 이상하다 하고 띵 경고등을 띄워요. 그 다음에 림프온 모드라고 해서 안전 모드 같은 거예요. 안전 모드. 림프온 모드가 전환이 되면 그때부터는 연료 저압 펌프의 압력으로만 그냥 시동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차가 안 나가죠. 울컥울컥대고 시동이 꺼질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첫 번째 연료 고압 펌프 교환, 두 번째 연료 저압 펌프 교환, 세 번째 엔진 DME 교환, 네 번째 요 이제 이다음부터는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했던 내용이니까 내용을 그대로 들으면 엔진 배선 막교환 테스트, 연료 인젝터 막교환 테스트, 연료 압력 센서 교환도 했고 또 막교환 테스트. 또 뭐였을까 그랬지? 그 다음에 고압 펌프 안에 이제 로커암 쪽 작동이 정상인지도 확인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원인은 알 수 없다.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자, 내가 후딱 시동 걸어볼게요. 이게 15% 정도에서 12% 정도 떨어지고 이게 떨어지네. 근데 보면 시동 거는 순간 내일 압력이 한번 확 올라갔잖아. 떨어지는 순간이 유량 제어 밸브의 공급 압력이
올라가는 순간 지금 저 상태에서 유량 제어 밸브 커넥터나 레이람 센서 커넥터를 빼면은 여기서 그래프상 변화가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걸 있어야겠죠. 해보는 게 지금 의미가 있을까요? 해보면 되죠 뭐. 근데 지금 그럼 빼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게. 레이람 센서 먼저 빼볼게요. 네, 지금 집에 못 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됐어요. 야근하면서 변화 없어요. 고압 유량 제어 밸브 뺐어요. 변화 없어요. 유량 제어 밸브를 뺐는데도 압력 변화가 없다는 거는 어쨌든 쟤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이거는 연료 압력을 직접 측정을 해볼 거예요. 진짜로 이게 제대로 엔진 쪽으로 연료를 공급해주고 있는지 가짜로 공급하고 있는지. 스톱. 다시 한번. 됐어요. 6.3바 정도 나오네요. 6.3바. 6.3바 정도면 정상이고, 이거는 일단은 확인. 저분 공급이 잘 된다. 펌핑을 못할 만한 이유를 찾아야 되겠네요. 그럼 피코로 일단은 그럼 오늘 유량 제어 시그널만 한번 봅시다. 유량 제어를 어떻게 제어하는지 하고 있는지만. 지금 유량 제어 밸브, 연료 고압 펌프에 유량 제어 밸브가 있는데 말 그대로 고압 펌프로 공급되는 휘발유의 양을 조절을 해서 펌핑을 많이 할지 조금 할지 결정을 하는데, 그 녀석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볼 거예요. 지금 노트북 전원 좀 빼주세요. 노이즈 타니까. 뭐냐 이거는 또? 빨간색으로 전원 아니었나? 왜 전원이 이따구로 오지? 지금 전원이 따지고 보면 5V 정도밖에 안 오는 건데? 빨간색이 단자 15로 해가지고 이게 트리거링 라인 흰색, 빨간색, 흰색 맞아요? 채널 2번이 파란색 맞아요? 근데 이런 트리거 신호가 없어요. 절대 이런 트리거링 신호가 나올 수가 없는데, 일단 첫 번째 여기선 12V가 나와야 되는데 5V 4.98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 이거 느낌에 5V하고 12V가 동시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들, 예를 들면 스로틀 밸브나 위치 센서가 있고 액추에이터도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거의 내부 단락. 그래서 DME에서 전원을 12V를 줘야 되는데 걔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밑빠져봐. 잘라버리자. 전원 공급 잘라버리고 12V 강제 구동을 강제로 인가해주고, 파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무조건 DM이야. 이건 DM이 불량이야. 이 파형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어쨌든 그 12V로 전원 공급해준 DM이가 얘만 공급해준 게 아니고 다른 여러 애들 있잖아요. 그 중에 뭔가가 안쪽 센서 내부 단락이나 이렇게 돼서 얘를 방해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지. 이거 뭐가 나중에 이거 원인 나오면은 다른 차종도 뭐가 이런 이슈가 있을 것 같아. 뭔지 오일을 먹어서 단락됐거나 내부 단락됐거나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앞으로 이걸 이렇게 배선 이을 때 함부로 이으면 DM이 나가요. 피코스코프 화면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됐어요. 시동 걸어주세요. 됐어요. 꺼주세요. 지금 DME에서 전원 공급 차단됐다고 인식하니까 바로 끊어버릴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연료 압력 몇 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보자. 몇 바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30바까지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 다시 한번 껐다 다시 한번 걸어봐봐요. 차이가 있는데? 다시 한번 걸어주세요. 되고 있어요? 악셀 한번 밟아볼래요? 다시요. 지금 이제 민폰 모드 걸린 거고. 하나 더 끊어. 계산 하나 더요? 연료 압력을 봐주세요. 시동.
순간적으로 몇 퍼까지 올라가? 에? 7 정도. 43, 42. 얘는 지금 기계적으로 명령만 주면은 200바 이상 충분히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임의적으로 올렸을 때 40메가파스칼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기계적으로는 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게 지금 전원 전압이 말도 안 되게 오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 전원과 같이 연결된 다른 센서들 하나씩 다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12V와 5V가 동시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면 12V로 공급 전압이 와야 되는데 지금 5V에서 노이즈가 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봤을 때는 번뜩 생각나는 게 스로틀 액추에이터 같이 액추에이터 움직여주는 12V가 들어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거기 위치 센서는 5V가 있을 거고, 요런 애들 회로드로 들어가서 유량제어 밸브의 전원 공급 라인이 같이 엮여 있는 애들 찾아보면 되지. 이게 밑에 삼시간 인젝션 전원의 분사장치 릴레이 이랑 이게 같이 엮여 있는 거, 이게 같이 엮여 있는 애들 찾아야 돼. 유량제어 밸브 파형에서 이상한 점이 보여서 노이즈가 너무 많이 탄다, 그 부분이 문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예전 그동안 알고 있었던 자동차 BMW 가솔린 엔진의 제어 방식하고는 이 차는 완전 차이가 있어요. 그전에는 유량 제어 밸브를 12V 배터리 전압으로 공급을 해주고 마이너스 제어로 듀티로 제어를 해서 압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방식이었는데 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저도 놀랬습니다. 지금 보면 볼수록 이것도 이제 아날로그 신호가 아니고 디지털 신호로 바뀌었는데 센트라는 신호입니다. 이것도 새로워요. 저는 센트까지는 뭐 따로 교육을 받지는 않아서 이번 기회에 또 공부를 하게 됐어요. 어쨌든 이 전의 파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아래쪽에 보여드렸던 이 부분이 캠축 센서 파형입니다. 캠축 센서 파형. 근데 지금 이 제어는 되게 규칙적으로 똑같은 간격으로 제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캠축 센서가 이제 회전했을 때 나타나는 이게 모양인데, 큰 거, 작은 거, 이런 기준을 잡았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캠축 센서 한 바퀴입니다. 그 캠축 센서 한 바퀴를 보면 딱 시작하는 포인트에 한번, 이 직전에 한 번 있었죠. 얘는 빼고, 얘는 시작 전이니까 하나, 둘, 세 개, 마지막 포인트 직전에까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른 페이지도 보면, 그러면 큰 거, 작은 거 지금 똑같은 패턴이죠. 당연한 게 이게 배기 캠축에 토넬이 있고, 또 하나 배기 캠축에 고압펌프 노즈가 있어요. 노즈의 코는 개수가 3개. 그러면 약간 정확하게 가솔린을 공급했을 때 펌핑을 하고, 가솔린 공급했을 때 펌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펌핑을 하고 열어주고 펌핑을 하고 열어준다면 실질적으로 고압 펌프는 일을 못하게 돼 있죠. 어쨌든 이제 솔레노이드가 열려서 휘발유를 공급을 하고 펌핑을 하고 빠지고, 그 다음에 공급하고 펌핑을 하고 빠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돌아간다면, 근데 그게 돌아가려면 첫 번째 타이밍이 안 맞거나, 근데 지금 타이밍이 안 맞는다고 보여지진 않고, 두 번째 캠축 센서의 캠축이 열박음이다 보니까 노즈가 한 30도 이렇게 돌았다면 DME는 100% 캠축 센서의 파형을 가지고 얘를 제어할 텐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던 거는 나는 기계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계적으로는 문제 없고 이거는 분명히 이 신호가 문제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게 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니 기계적으로 문제가 있다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이런 조건들 때문에. 근데 이런 자료가 지금 BMW 기술 자료나 이런 거에도 전혀 없고, 서비스 센터에서도 지금 이 내용을 몰라요. 오히려 제가 여기 뭐 연료 고압 센서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가 아니고 센트 신호이고 뭐 이런 내용을 얘기했더니 센터에서도 아직 이걸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건 제 추측이기 때문에 확실한 샘플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차를 한 대 섭외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BMW 7 시리즈 G11 모델이에요. 740i고 같은 B58 엔진인데 정확히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같은 BMW 엔진이지만 엔진 코드를 보면 B58, 그다음에 30은 뭐 배기량을 뜻하고요. 그 뒤에 뭐 O, U, T, S 뭐 이렇게 붙는 명칭이 있습니다. 거기 O, M, T 이런 것들이 출력 단계예요. 출력 단계. 그 뒤에 붙는 숫자는 0, 1, 2, 3 이거는 개량된 버전. 이 엔진 같은 경우는 M 모델이다 보니까 이 차가 TU 모델이에요. TU 모델. 그래서 B58 30 KU 5로 들어갈 거예요. 5원이고 이게 M1인가 그럴 거예요.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출력 단계로 보면은, 그러니까 요 M이라고 좀 낮은 단계라기보다는 가장 베이직한 단계고, 오히려 이제 이런 모델이 고출력을 위해서 세팅된. 그래서 이게 똑같은 제어 로직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파트를 다 찾아봤는데, 고압 펌프는 품번이 다르는데 캠축은 동일합니다. 캠축이 동일하다는 거는 제어해주는 캠축 센서도 동일하고 똑같은 제어하는 로직은 똑같을 거다라는 추측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차주분한테는 제가 따로 이제 사례를 해드리고 소주 한 잔 사드리면 되니까 아는 지인분 차예요. 그래서 이 차로 정상적인 차량에서 어떻게 제어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차를 빌렸습니다. 임시로. 시동만 한번 꺼주세요. 어떨까? 역시 이 엔진도 좀 똑같이 제어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제어를 하고 있는데 얘는 이제 정상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제어를 할 거예요. 림프 모드가 들어가지 않고 계속 제어를 할 거고, 우리 아까 봤던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의 타이밍을 좀 볼 거예요. 타이밍이 좀 틀리네. 그러네요. 타이밍이 틀려. 여기서 큰 거, 작은 거 끝난 여기 지점. 여기서 여기까지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얘가 원래 여기 있었고, 얘가 이렇게 와 있었는데, 타이밍이 틀려요. 얘가 틀려도 제어를 한다. 난 똑같이 돼야지만 이게 얘기가 됐는데 또 틀리다. 뒤로 왔다. 뒤로 왔다. 쟤는 앞에 있다. 그러면 얘가 학습 기능이 있다는 얘기네. 캠축의 품번이 똑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 배기 캠축 센서를 빼고 지금 하는 게, 만약에 캠축에 있는 고압 펌프 이쪽만 이렇게 돌아간 상황이라고 하면은 지금 눌리는 위치가 서로 달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크랭크축 위치에 있을 때 눌리는 위치가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캠축 센서를 빼서 위에서 큰 거, 작은 것 중에 작은 거를 기준으로, 작은 게 센터에 딱 왔을 때 저 깊이를 재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차도 뜯어서 배기 캠축 톤일 중에 제일 작은 게 센터에 딱 왔는 순간에 제일 깊이를 재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은 인천점 안 팀장이고요. 차를 처음부터 맡아서 많이 고생을 하다가 서비스 센터에 이관됐고, 서비스 센터에서도 진단을 했을 땐 DME가 불량이다 이런 판단이 나왔고,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이제 DME까지 교환했는데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 하다 보니 지금 일산까지 이렇게 온 상황이에요. 일단 이 차를 옆으로 이쪽으로 옮기고, 네. 이 차를 후진해서 일로 빼고, 더. 내가 볼게. 난 눈으로만 봐도 너무 차이 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재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기 깊이하고 저기하고 비교해 봐봐. 연료 고압 형성 안 되니까 어떻게든 형성하려고 막 어떻게든 시간 타임을 제어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 더 늦게 열리게끔 움직였다고 한들 어쨌든 같이 캠축 센서도 신호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어쨌든 얘는 똑같은 타이밍에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 정상적인 차량은 저희가 센터 위치 맞췄을 때 캥 양정 노즈가 거의 정상에서 돌기 직전 위치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위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고요. 이 캠팔라워 위치도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한 33mm 정도. 문제가 있던 차량은 지금 보면 캠축이 아예 넘어가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 깊이는 대략 한 36.7mm 정도.
지금 예를 들면 요 녀석 이 부품도 결국은 캠이 이렇게 돌면서 얘를 눌렀다가 내려갔다 눌렀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자체가 마모가 됐거나 이 베어링이 손상이 돼도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국내 재고가 없을 거라는 거지. 고객님 한 달 리스비가 200이라고 그랬잖아요. 해외 발주 오면 또 200만 원 날라가는 거네. 이 차는 이제 헤드 커버를 결국 이제 탈거해야 돼. 기계적인 부분에 이제 문제가 차이가 있는 부분을 확인했으니까 실린더 헤드 커버를 탈거해서 또 어떤 문제가 또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엔진을 내려서 진행을 하게 될지 이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될지. 근데 이런 상황이면 실린더 헤드 커버를 여러 번 뜯었다 붙였다를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엔진을 내리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캠축이 국내에 이제 들어왔다고 해요. 서비스 센터에서 이렇게 연락을 받았고, 내일이면 캠축이 도착할 것 같아서 미리 실린더 헤드 커버를 탈거해서 캠축을 빼려고 해요. 이제 이 차를 점검했던 후배하고도 통화를 해봤고, 서비스 센터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죠. 지금 연료 고압 펌프도 교환하고 DME 교환하고 인젝터 교환해보고 엔진 배선 다 바꿔보고 연료 저압 펌프 교환하고 연료 라인 다 탈거해서 점검하고, 그리고 각각 센서류들 파형들 다 확인하고 다 정상이라고 했고, 길고 긴 여정을 지금 마무리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돼요. 지금 어쨌든 100몇십만 원이 되는 이 캠축을 잘못하면 떡 싸먹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점검하고 제가 판단한 이 내용이 오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캠축을 탈거해서 일단은 장착하기 전에 신품 캠축하고 제가 예상했던 포인트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B58 엔진을 이렇게 뜯는 사례는 어떻게 보면 처음이에요 지금. 근데 뜯으면서 보니까 B46 엔진하고 같이 비슷하게 생긴 형상들도 있는데 조금 놀라운 형상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도 앞으로 많이 문제될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인데, 이게 지금 톤일 센서가 이렇게 볼트로 쪼여져 있는 타입이에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을 좀 건드려 버리면 이게 조금이라도 돌아가면 캠축 타이밍이 전혀 안 맞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건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건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또 하나가 아무래도 경량화를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캠축은 전부 다 이렇게 중공 타입입니다. 중공. 안에가 비었어요. 옛날처럼 통주물 그런 캠축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톤일도 이렇게 열박음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열로 인한 톤일의 틀어짐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런 노즈들, 캠축 노즈들이 전부 다 얘네들도 열박음 된 거예요. 얘네들도 변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캠축을 탈거해서 신품과 한번 비교해 봐야 됩니다. 비싼 몸값을 하고 있는 캠축이 도착했습니다. 캠축이 오는데 거의 한 달은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짜자짜짜, 걱정이 된다. 내 예상이 맞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저는 이 캠축에서 이렇게 노즈가 두 개 이렇게 6기통이니까 두 개씩 6개의 쌍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요 얘만 또 우뚝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죠. 3개의 돌기로 되어 있고 고압 펌프를 눌러주는 노즈입니다. 얘가 이제 고압 펌프를 눌러주게 되면 얘가 이렇게 돌면서 여기를 눌러주게 돼요. 이 사이에는 뭐 캠펄러가 하나 있긴 한데 어쨌든 얘를 이렇게 눌러주는데 요 유량 제어 밸브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연료량을 이제 많이 넣어줄 거냐 조금 넣을 거냐에 따라 연료 압력을 제어했던 방식이에요 그동안은 계속. 근데 이 녀석을 봤더니 진단을 하면 할수록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압축이 되는구나 라고 판단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유량 제어를 하는 듀티율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듀티율만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연료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트리거링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게 그래야 이제 솔레노이드가 작동하면서 휘발유가 많이 들어가죠. 그런 경우 압력이 쫙 올라가고, 조금 열었을 때는 조금만 휘발유가 들어가니까 압력이 낮아지고, 이런 방식인데 이 차는 악색을 밟든 안 밟든, 그러니까 요 B58 엔진은 듀티율로 제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뭘로 제어를 하냐 도대체 머리를 싸매고 생각을 해봤는데 시간이다. 예를 들어서 이 돌기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압축이 돼요. 그럼 다시 이완됐다 압축 이렇게 되는데, 이 압축되기 전에 휘발유를 넣어줬냐,
이미 다 압축된 상태에서 휘발유를 넣어줬냐에 따라 더 많이 압축되고 덜 압축되는 방식입니다. 바뀐 거죠. 저도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계속 제 스코프를 연결해서 화형을 분석하다 보니 악셀을 밟아서 얘가 출력을 올려야 되는, 그러니까 연료 고압을 상승시켜야 되는 상황에 듀티율의 변화는 없으나 캠축과 비교했을 때 트리거링 되는 타이밍이 좀 더 진각되는, 앞으로 당겨지는 증상을 확인했어요. 자, 이거는 연료 고압 펌프에 들어가는 휘발유의 양으로 압력을 제어하는 게 아닌 타이밍으로 하는구나. 그러면 이 타이밍이 왜 뭘 해도 연료 고압이 형성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만약에 캠축의 이 부분이 원래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돌아가 있다면 연료 압력 형성이 불량해질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이렇게 중공 타입이에요.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얘네들은 열 박음이 되어 있어요. 기존 거 캠축 한번 빼볼게요. 자, 캠축이 탈거됐습니다. 자, 이 두 녀석이 어떻게 차이 날지 한번 볼까요? 야, 이거 뭐야? 새 건데. 아, 이거 보면 여기 지금 캠축 요 부분이 그 캠축 센서가 위치를 감출해주는 토닐. 근데 이쪽 보세요. 이거 새 건데 지금 이렇게 다 휘어서 왔어. 아, 참. 이거는 참 이쁘게 잘 펴서 해야지. 얘를 정확한 위치로 이렇게 놓을 겁니다. 똑같은 위치로. 이렇게 보면은 노즈가 이렇게 10시 방향 바라보고 있고 1시 방향 바라보고 있고 2시 정도 방향으로 있어요. 근데 지금 요 노즈가 어떻게 보이실까요? 완전 지금 다르죠, 방향이. 그럼 얘는 지금 이 캠축의 토니를 근거로 이 연료 고압 펌프에 휘발유를 넣어주는 타이밍을 제어를 하는데, 얘가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전혀 제어가 안 되겠죠. 돌아가도 많이 돌아갔네, 생각보다. 근데 이게 돌아갔을 거라는 것 자체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녀석이 어디가 문제인가 자세히 째려봤더니 이게 지금 카메라에 안 담길 것 같은데 이쪽 부분에 지금 크랙이 확인됩니다. 반대편도 이렇게 보여요. 결국은 이거는 품질 불량이네요. 캠축이 이렇게 깨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일단은 캠축을 조립해보고 연료 압력이 형성이 되는지 도저히 수리가 안 되던 상황이었는데 바로 원인이 이게 맞는지 좀 긴장이 됩니다. 예, 이제 캠축과 이제 바노스까지 장착을 했고요. 요 다음에는 이제 타이밍을 정렬하고 이제 헤드 커버, 인젝터 등등 다 조립을 해야죠.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공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인젝터를 탈거하는 전용 툴도 있어야 되고, 타이밍 툴도 있어야 되고, 이런 소켓이 있어야 바노스를 풀 수 있어요. 이제 이건 토크렌치고, 이건 일반적인 형상의 토크렌치가 아니에요. 지금 저렇게 이제 협소한 공간에는 또 이제 토크렌치도 거기에 맞는 형상의 토크렌치가 필요합니다. 타이밍까지 맞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헤드커버 다 조립하고 진행해 봅시다. 아주 좋아요. 정말 다행히도 잘 마무리됐어요. 이제 그전에는 시동을 걸면 1분 안에, 빠른 경우 10초 정도부터 이제 부들부들 떨리면서 시동을 꺼지려고 그러고 바로 구동병치 이상 경고등이 들어오고, 지금은 이제 연료 고압도 정상으로 확인이 되고 지금 시운전도 몇 번 다녀왔는데 아주 차는 잘 나갑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진단을 했지만 결과가 잘 나와서 원인이 정확하게 나오고 잘 해결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지금 다달이 리스비로 엄청 많은 돈을 계속 나가고 계셨다고 많이 좀 속상하신 상태셨고요. 어쨌든 저희도 뭐 서비스센터까지 보내서 서비스센터에서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다 수리를 했으나 그것도 원인이 아니고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결과가 잘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BMW G01 X3 M40i 차량의 엔진 부조, 그다음에 구동장치 이상 경고등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이 정도 했으면 좀 눌러주세요.